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도 그렇고 자동차 반도체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동차 생산을 못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 C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C, 예. 차이나, 그리고 칩, 카, 예. 전부 이게. 근데 이게 이 CCC가 다 이제 놓고 보면 중국과 관련이 있죠. 저희도 CEC. 예. 그래서 이게 칩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네.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참 당혹스럽죠. 그래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우리 현대차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사출 하나가 안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세우는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네. 지금은 이게 칩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이거 핸드폰도 아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칩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를 한 2,600만 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 최대 생산국, 최대 소비국이 지금 중국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 칩 부족의 가장 큰 타격도 이게 중국에서부터 오는 거죠. 중국에서도 지금 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물론이죠. 네. 그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죠. 음. 그리고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게 비극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다르게 놓고 보면 기쁨이라고 봐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두 개 다 공존을 해요. 네. 하고 어떻게 이게 차가 많이 팔리면 이게 칩이 없어서 이걸 못하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칩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 정부 자동차 정책이고요. 중국 정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고 네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예. 네. 다 네 가지가 다 되게 친숙한 내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래에서 황금을 뽑아낸다 그러는 것이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모래찜질하면서 털고 나면 몸에 반짝반짝 붙는 거, 그게 실리콘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웨이퍼 한 장이면 그랜저 한 대씩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칩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자동차가 핸드폰화 된다는 거죠. 전자화되고 이 전자제품의 장착률이 계속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지만 이게 지금 한 4%에서부터 시작해서 17%까지 자동차의 각 부품에 전자화, 칩화의 정도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칩 하나가 없으면 이거 자체가 이게 차가 안 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칩이 부족한 이유는 맨 먼저 놓고 보면 코로나19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차가 팔리겠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한테 발주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칩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제 차는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서 생산 라인을 이제 자동차용 칩에서 지금 수요가 좋은,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소위 말하는 언택 관련되는 쪽으로 대거 이거 라인을 돌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칩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의사 결정이고, 또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한 의사 결정이었는데, 문제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개인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니는 네. 이 수요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 거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이것이 이제 경기를 그러니까 빨리 이게 코로나 안정화가 됐지만 내수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아이템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국 경제 얘기할 때 했지만 자동차가 최대 품목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그래서 이 자동차를 부스팅 시켜야 내수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연장을 시키고, 석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이제 우대 조치를 해버리니까
그 자동차 판매가 이게 전혀 예상치 않게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칩 메이커들은 생산 라인을 이미 전환했고, 반대로 이쪽은 수요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쇼티지가 지금 난 겁니다. 수요 공급이 꼬여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인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 자동차용 칩은 아직도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처럼 고성능 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량 생산하는 이제 첨단 반도체 쓰는 12인치 라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8인치를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인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스크랩을 해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칩 회사들도 여기다 대량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칩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한번 이것을 가전이나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용으로 전환한 것을 이걸 다시 이제 이 전환을 시키려면 이거 한 이제 6개월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뭐 이제 20주에서 25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셋업해가지고 다시 물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3, 4분기 정도까지 이 칩 부족은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별로는 다르지만 뭐 칩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한 40개에서 뭐 고급차 모델일수록 이제 전자화가 많이 되고 한 100개에서 150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칩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네.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생산 비용이.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자동차의 이 전자화율, 이게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지만 지금 중국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차 판매 대수가 확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장성 자동차라고 우리 같은 SUV를 만드는 우리 쌍용차 같은 회사가 뭐 최근 한 2, 3년간 빅히트를 해요. 네. 그래서 하발이라고 SUV를 만들었는데 가격은 싼데 이게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간 차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선진국의 그런 기술을 갖다 뺏긴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볼보의 기술을 여기다 장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능을 얼마를 넣냐가 이게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네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이전에 전자화가 중요한 전자화, 거죠. 네. 이게 전자화가 돼야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국산화가 안 돼 있지만 자동차용 칩도 이거 거의 90% 이상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 가격도 이제 수입을 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제 내수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가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칩이 문제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번 칩 부족에서 큰 수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것에 되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계기로 제가 볼 때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자동차용 칩에 대한 국산화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4.5억 년 계획에서 굉장히 세게 나올 거예요. 그 자동차 반도체는 비메모리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그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만든 건데, 지금 2010년에 한 35%,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 거의 50% 가까운 이제 장착률을 그 코스트 측면에서 차에 이 정도까지 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의 전자화가 이것이 이제 칩의 수요를 폭증을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 노트북이나 PC보다도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먹는 어떻게 보면 돼지가 이 핸드폰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먹는 하마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게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잘못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이게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고 이것이 전자 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밖에 달린 핸드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봇처럼 부르면 오고 핸드폰으로 부르면 가는
이제 로봇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은 이것은 뭐 지금 상정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데 중국이 지금 2035년까지 모든 차를 다 전자화한다고 하면은 전기자동차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전부 전자부품이 되는 것이고 그걸 컨트롤하는데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커지죠. 그럼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볼 때 배터리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전장, 특히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게 앞으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제 전기 자동차는 나중에 가서 놓고 보면 출판사 하는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우리 CEC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 다 조립해 가지고 자기 스타일에 이걸 만들듯이 배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LG 걸 쓰고 이 디자인 껍데기는 예를 들면 이제 비아디 거 쓰고 안에 들어간 칩은 인피니언 거 쓰고 뭐 안에 들어가는 다른 이제 메모리 칩 엔터테인먼트는 엔비디아 거 쓰고 이런 식의 오더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는 뭐 오토파일럿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자동차용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력용 반도체가 이게 전기 자동차로 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가 이제 최근에 ARM인가요? 걔들이 살려고 했던 MPX라든지 인피니온, 뭐 르네사스, TI, 이제 ST 마이크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자동차용 칩의 전문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주목받는 일이 벌어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좋죠. 근데 그것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반도체 국산화에 이것이 이 어떻게 보면 PC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국산화 말고 자동차용 칩의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맨 땅에 해당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핸드폰을 하는 회사가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파격적인 이 지원이 있을 텐데 그게 앞으로 뭐냐 그러면 그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얘기를 했는데 SiC 그리고 지금 통신용 칩에서 가장 이제 각광받는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이 GaN하고 SiC 반도체가 이게 엄청나게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기술 국산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받지 않는 기술을 가려고 하면 지금 실리콘 베이스의 기술은 다 미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SiC나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일본이 조금 세요. 그러나 이건 아직도 early stage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다가 대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전력용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아직 싹도 안 튼 뭐 좀 하고 있다고 하는 이 SiC나 그 갈륨 나이트라이트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막 움직이죠. 그것은 마치 이제 뭐 전기차 회사들이 뭐 5,000대, 6,000대 만드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대거 투자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동차용 칩의 부족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샥을 줘가지고 반도체 국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충격 하나에 이번에 자동차용 반도체 칩의 충격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집중도를 아마 훨씬 더 높이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이 IT 생태계 또 자동차를 둘러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이 국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낼지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금 그 반도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시리즈로 그 특집을 한번 엮어서 쭉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차세대 반도체,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에 관한 것들을 좀 깊이 한번 다뤄보고
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어떤 회사가 그걸 하고 있냐 네. 하는 것도 이제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같이 한번 네. 보면서 그 기술을 한번 짚어보는 네. 그런 시리즈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사실 거죠. 어느 기업이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